네, 배우 조민기 지금 청주대 교수로 근무하기도 했었는데요. 학생들을 오피스텔로 불러서 성추행을 했다. 같이 간 친구가 도망쳤다. 청주대 관련된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 폭로를 경향신문이 담고 있습니다. 김재 변호사, 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고, 이제 게다가 이게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정말 이 사회가 저 학생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이제 먼저 이런 성폭력이라는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그런 마음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폭로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제 굉장히 좀 여러 명에서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대학에 사실 작년 11월인가요? 그때 이제 대학에 이런 성폭력이 신고가 됐는데 네. 대학 입장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는 진실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학생들의 진술을 받아서 대학이 처분한 것은 정직 3개월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직 3개월에 그 이후에 이제 징계위원회에 올라가니까 이 조민기 배우 겸 교수가 이제 사표를 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사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일단은 대학에서 조치를 취했는데 과연 이런 조치가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그런 많은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피해자와 관련해서는요, 저희 채널A도 청주대학교의 한 졸업생, 그러니까 이 성추행 관련해서 목격하는 졸업생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그 얘기 듣고 본격적으로 토크 더 이어가겠습니다. 노래방을 가면 특히나 이제 조금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무릎에 앉히고 이제 같이 있어도 보기 민망한 어떤 문자나 뭐 카톡으로 호텔에 코스가 왔다거나 자기 오피스텔 주소가 오거나. 저도 믿기지가 않아서 지금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인데요. 이 경향신문의 경우에 이제 피해 관련된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취재를 해서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저희가 좀 판넬로 준비를 해봤는데 박미영 차장님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왼쪽에는 이제 학생들의 이 증언이죠. 그래서 술에 취해서 항상 전화를 걸어왔고 오피스텔로 5분 내로 와라 뭐 이런 식의 전화를 했다는 거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계속 전화를 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연락이 오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조민기 씨가 학교에서는 왕이었다 뭐 이런 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작업을 돕는 아르바이트를 권한 다음에 그 작업실에서 뭐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고 한 뒤에 만약 거부하게 되면 알바비를 안 줬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민기 씨 측은 정반대의 또 입장 표명을 하고 있죠. 동료 교수의 음해일 뿐이다 억울하다. 그다음에 이 정직되거나 아니면은 사퇴한 이유가 이 수업 중에 사용한 언행이 부적절해서지 이런 성추행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민기 씨 측 입장까지 저희가 반론으로 보도해 드립니다만 김명희 박사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충분히 반론도 들어보고 경찰 조사도 뭐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만 피해 사례들이 꽤나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좀 눈에 끌고 특히나 이제 저는 조민기 씨 하면은 굉장히 가정적인 배우 또 굉장히 신사적인 이미지 이런 기억이 나서 그걸 기억하신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더 충격적이었던 나 얼마 전에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딸이랑 같이 나오는 프로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 입장에서 그 방송을 보고 있었던 심정이 어떤지를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뭐 방송사는 당연히 몰랐겠죠. 하지만 조민기 씨 본인 스스로는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그리고 딸과 함께 다정한 아빠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과 분노의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관계를 좀 더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정말 황당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특히나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매 학기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너는 이번 학기 내 여자다. 라는 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마다 친하게 지내는 여성들을 여성인지 학생인지라고 표현하기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너는 이번 학기 내 여자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고 본인의 오피스텔에 불러다 놓고 침대에 2명의 여성을 눕혀놓고선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더 황당한 거는 여자친구와 함께 온 남자친구 둘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잠드니까 여자친구를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성추행하려고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터라 이건 뭐 공소시효 여부와 상관없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대학 차원에서도 이건 좀 분명히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청주대학교라고 이름까지 다 그 공시가 돼 있는 상황 그리고 아니겠습니까? 조민기 씨의 출신 학교였기 때문에 또 학교였고요. 네. 그 학교에서 일어났던 행위고 지금 있는 많은 피해자들은 그 대학의 학생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조사 결과로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면 대학 차원에서 문제를 좀 삼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대학 차원에서의 진상 조사에 대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로 이제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형사적인 문제 두 가지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저 형사와 관련돼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신고가 없으면은 저 언론 보도 자체만을 갖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게다가 지금 안타까운 건 이 경향신문의 인터뷰에 응한 그런 피해자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소기간이 도과돼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지난번에도 이제 그 이윤택 사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2013년도가 돼야지 비로소 친고죄가 폐지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직접 가능한 안건이 뭐가 있는지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 이후에 발생한 그런 성추행 이런 것들이 더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제 생각에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뭐 고소도 권유하고 어떻게 좀 형사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드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이게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민기 씨의 설명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려면 수사나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뭐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같긴 한데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현재는 좀 이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이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민기 씨가 이제 한 방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어요. 가슴으로 연기하라고 손으로 툭 친 걸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애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노래방이 끝난 후 얘들아 수고했다고 안아줬다. 나는 격려였다. 나는 순수한 의도였다라는 취지로 저렇게 해명을 했는데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대학에서 교수와 제자 사이에 이 성과 관련된 사건의 시초가 된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서울대 조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우조교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조교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이제 고소를 해서 그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처음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수는 형사처벌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컴퓨터를 가르쳐주면서 뒤에서 잠깐 안았다는 거였어요. 그거 가지고도 서울대 교수가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 그게 지난 지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인데 버젓이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교에서 교수라는 사람이 만약에 교수라는 권력관계를 이용해서 만약에 학생들을 저렇게 했다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기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뒤에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정도로 자기 방이나 이런 데를 불러가지고 성추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수 스스로도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측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자기는 지금 음해를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스스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분명히 자기 스스로가 밝힐 건 밝히고 그리고 2013년 이후에 피해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고소를 해서 저런 식의 있는 분들은 정말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경찰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또 미투 운동의 한 중간에 섰던 이윤택 연출가 사진 한겨레 신문에 이런 사진이 실렸어요. 박문혁 차장. 네. 지금 보면은 그 이윤택 부산입니다, 저거. 네, 어디죠? 부산에 이게 중구에 그 이윤택 씨가 나온 초등학교 초량초등학교네요.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 구청에서 이제 이윤택 씨를 기리기 위해서 동판을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고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본받을 사람이다라고 동판을 만들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구청 직원이 나가서 저렇게 떼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 그 구청에서도 더 이상 이윤택 씨를 기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동판 제거하는 모습 사진을 저렇게 한겨레가 싣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폭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지 그러니까는 이제
미투 운동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또 가해자들의 모습은 좀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한국 민주당과 지방선거 연대 없다.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누구가요? 바른미래당이요. 바른미래당, 네, 이 관련돼서 지방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때 안에는요. 주적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무슨 얘기인지 그냥 박지원 의원 얘기 듣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주적이 누구이느냐라고 물으니까 문모 민주당이다 하고 홍모 한국당은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저 발언을 보고서 네. 박지원 의원이 확실히 좋게 얘기하면 관록 있는 정치인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벌어질 거를 사전에 뭔가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네. 이 민주평화당이죠. 민주평화당에 조금 유리한 국면을 끌고 가기 위한 선제적인 발언 같은 걸 굉장히 잘하는데 저 같은 거에 맹락은 그거죠. 바른미래당이 혹시나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낼까? 그거를 사전에 이제 연대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경쟁하는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안 내고 바른미래당만 후보를 내고 또 민주당에서 호남에서는 만약에 똑같은 연대가 되면 이 민주평화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선제적으로 이제 이슈를 만드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이 안철수 전 대표하고 남경필 지사가 둘이 만나서 얘기한 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굉장히 그건 궁금하긴 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보기로도 전문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제3자가 했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저건 이제 법원에서도 사실 증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고 아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저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어디 입장문을 내긴 했는데 굉장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한심하다는 표현도 썼으면서 일단 법적 조치도 지금 불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진실게임 공방으로 간다면 뭐 전문 증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속내는 우리 박 차장님 분석하신 대로 민평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하고 어떻게든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는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우선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이 연대를 하는 분위기로 가니까 우리도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민평당도 민주당하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 아니냐는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더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민주당으로 가기 위한 바른미래당에 대한 공격으로 아마 저 부분을 잡은 게 아니냐 되게 싶습니다. 주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극적이긴 한데 그래도 비슷한 내용의 대화는 오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게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포인트는 이 민주당의 아성을 좀 무너뜨리는 그래서 우리가 좀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박지원 의원이 하는 말에 있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안철수 전 대표 남경필 지사 만난 건 맞거든요. 그 만남 자체가 왜 만났을까라는 궁금증이 하는데 그 안에서 저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남경필 지사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주적이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안 대표 측에서 이 관련 발언에 대해서 법적 검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2시 입장문을 냈고요. 입장문에서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보기로도 안철수 대표가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같으면 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단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고 일단 입장문에는 뭐 법적 조치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나 안 대표의 지금 그 심정에서는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아주 강한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박지원 의원이요.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오늘 관련해서 또 반응이 나왔어요. 제가 김영주 의원님한테 좀 읽어드릴게요. 안철수 대표 측에서 법적 검토한다니 제가 조금은 쫄고 있습니다. 네. 다만 청산의 극복의 대상이라도 한국당과의 관계 기사를 보고 속은 저희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예, 그 정도 가지고 법적 검토 운운한다면 서울시장 당선도 어렵지만 서울시장이 당선된다고 해도 법적 검토만 하다가 끝납니다. 라고 지금 박 의원은. 네. 어쨌든 그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 그 토론이나 그 과정 자체가 불리한 게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내비추는 그런 한편으로 노예한 도시이고 한편으로 그런 것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오는 것에 대한 위협감을 또 민평당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게 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주적의 개념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실제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두
당에서 국민의당이 나누어지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한국당 방향으로 가는 중도 지점까지 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잘 나타난 그런 어떤 이벤트였다. 아마도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주적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박지원 전 대표에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은 연대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깔고 가는 건데요. 남 지사가 경기지사 후보로 한국당으로 나오고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를 상정하는 것 같은데 2010년도 지방선거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당시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야권은 결국은 유시민, 지금 유명한 작가가 단일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국민참여당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1대1 구도를 형성하지 않으면 지방선거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 마지막에 단일화 하게 되면은 박지원 전 대표는 그때 가서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포석을 미리 선점해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미 입장은 이제 박수선 대표도 이야기하고 유승민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전적, 공식적, 공개적, 전략적 단일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에 의한 단일화는 열어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봤을 때 1대1 구도가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당대당 차원에서 공식적, 사전적, 전략적 단일화는 없다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단일화 있기 없다는 말 여러 번 하셨기 네, 때문에 볼게요. 볼게요, 김규식 교수님. 신문 속 대중문화. 네, 오늘도요, 스포츠 동아의 윤여수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준비한 소식은요. 이분 얘기네요. 배우 최수종 씨 요즘 붙죠. 그 드라마가 아니고 지금 예능 프로에서 또 지금 맹활약 중이죠. 예, 그 SBS 예능 프로죠. 그 부부들의 일상을 담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 하이라 씨와 함께 출연을 해서 여전히 그 신혼처럼 그 알콩달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방송을 시작해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방송분에서 그 분당 최고 시청률도 바로 이 그러니까 최수종 하이라 씨 최수종 씨가 부부가 나오는 그렇죠. 부분이 그렇게 높게 예, 예. 나오는군요. 보면은 저희 이제 채널A 그 잘 살아보세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요. 보면 하이라 씨 관련돼서요. 굉장히 이벤트도 많이 해줬고요. 최근에 방송 나오는 것도 보면 저 그 대사가 기억이 나요. 어차피 승리는 하이라. 무조건 부부싸움 할 때는 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들으면 참 따라하기 힘든 여러 가지 또 명언들을 남겨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부 시청자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최수종 씨가 이번 그 프로그램 통해서 나와서 하신 저 한 말 중에 하나가 과연 그 자신의 아내가 하이라 씨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됐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그 잘 살아보세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찍었던 그 장면인데 그 하이라 씨가 이제 예상치 못하게 등장을 하면서 그 최수종 씨가 감격에 이어서 눈물을 흘린 그런 장면입니다. 보니까 저 방송에서 진짜 그 아내가 굉장히 유산 경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아내를 배려해서 정관 수술까지 했다 이런 고백까지 또 방송에 하기도 하고 정말 그 극진한 아내 사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최수종 씨 하면은 왕 역할을 정말 많이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왕 역할은 다 한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면 또 예능도 굉장히 많이 과거에도 출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 최수종 씨는 1987년에 그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드라마로 데뷔를 했고 그 갈등이나 이런 트렌디 드라마로 상당히 좀 호평을 받았죠. 그러면서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그 각광을 받았는데 90년대 초반에 그 MBC 일요일 밤에를 비롯해서 특히 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까지 진행을 하면서 예능 감각을 발휘했었고요. 특히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넥타이를 입에 물고 이렇게 코믹하게 춤을 추는 그런 장면으로도 굉장히 그 웃음을 자아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요일 밤에 이런 프로그램 정말 주말에 그 핵심 프로그램 MC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최수종 씨 최근에 인터뷰 크게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어떤 메시지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아무래도 뭐 올해 그 11월에 그 결혼 25주년을 맞는데 네.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커플링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반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아. 근데 그 반지에 이제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식구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식구를 쓰셨나요? 예, 렌토 윌슨 스미스라는 시인이 쓴 그런 시 중에 이제 한 구절인데 기쁠 때 자만하지 말고 또 슬플 때 좌절하지 말자. 뭐 이런 의미라고 하고요. 그 앞서 작년에 그 큰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좀 다친 모양입니다. 다리를.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좀 잘 극복해 가자. 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저도 정답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 두 분 인고 부부의 비결은 뭐랍니까? 뭐 본인 얘기로는 뭐 그 서로를 배려한다. 뭐 너무 모범답안 같은데요.
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알고 있는 정답이 뭔가요? 저도 서로를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김근식 교수님이 특히 이제 최수종 하이라 씨의 그 이꼬 부부의 뭔가 이렇게 특별한 비결이 궁금하셨던 모양인데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예. 뭔가 이제 저희 교수님도 반지를 한번 선물해 보시면 어떠실까 하는데요.